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아파티닙의 이번에 나온 폐암 관련한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줄여서 SKCC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컨드 모스트 커먼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흔한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소세포 안에서 이제 두 번째로 흔하다는 겁니다. 이게 폐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이제 비소세포, 그 다음에 소세포. 그러니까 작은 거냐 큰 거냐로 나뉘는데 작지 않은 거, 그러니까 비소, 앞에가 안일비자거든요. 그래서 작지 않은 것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파티닙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제 Vascular Endothelial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혈관 내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안에 있는 피, 가죽피잖아요. 안에 있는 가죽, 그래서 내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잘 읽어보면은 기존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요게도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 beneficial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유익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NSCLC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요거 SQCC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항상 이제 low dosage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복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를 보면은 뭐 싱글암의 오픈 라벨, 그다음에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이고, 그 다음에 이제 54세에서 80세의 페이션스가 인롤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면은 이제 플래티넘 리프랙토리라고 적혀 있죠. 플래티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백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요런 건데, 그 이제 리프랙토리라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요, does not respon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플래티넘 대표적인 게 시스플라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안 먹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티닙을 써보겠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refractory가 이제 무슨 뜻이냐, not affected by a treatment.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refractory가. 그럼 이제 시스플라틴은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거랑 DNA가 있거든요. 요거도 이 DNA가 이제 변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거. 어쨌든 얘도 DNA가 있는데 얘랑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복제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억제가 됨으로써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게 플라티넘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여기 이제 백금, 플라티넘을 함유한 중금속 화합물이죠. 자, 그럼 발견은 어떻게 됐느냐? 1965년에 이제 로젠버그 등이 백금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흘렸더니 대장균의 복제가 억제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암 치료에 사용하게 된 건데, 요게 그 보면은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시스플라틴은. 가운데 보니까 여기 PT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플라티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들어있는 구조식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항암제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발암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EJ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도 역시 마찬가지이거죠. 왜냐면 DNA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더 강력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성도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뭐 오심구토도 있다고 하고, 감각이상, 그다음에 청력 손실 이런 거, 그다음에 신장기능 장애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먹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것이고, 이제 리저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 요거랑 이제 컨클루전까지가 핵심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38명의 환자들이 이제 2015년, 2018년 사이에 인롤드 됐는데, 이 38명 중에 전부 다 이제 데이터로 사용하기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사유로 분석하기 이제 실패했고, 36명은 이제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중도 이탈했던가, 뭐 드랍아웃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미디언 PFS가 있고요. 여기 4.9개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6명이 이제 PR이 나왔습니다. Partial Response가 나왔고, 그 다음에 ORR은 16.7%, 그 다음에 이제 DCR이 7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RR이랑 DCR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면요, 그 여기서 이제 ORR 같은 경우에는 CR이랑 PR을 이제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DCR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순서가 좀 바꿔서 썼는데, 그 CR, PR, SD 이렇게 합쳐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ORR이랑 DCR 차이는 요거 SD, Stable Disease가 이제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적어도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게 바로 DCR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77.8%라고 하니까 이제 적어도 커지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77.8%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 OS도 나와 있는데 6.9개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같은 거 보면 이제 패티그가 50%, 절반 정도가 나왔고요. 하이퍼텐션이 42%, 요거가 이제 거의 합치면은 90% 되네요. 물론 이제 중복돼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독립적인 건 아닙니다.
요거랑 요거 이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고, 그다음에 fatigue라는 것은 이제 extreme tiredness라는 뜻이라고 해서 이제 피로감, 피곤함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뭐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플라틴 이런 거는 뭐 그 신장 손상, 막 청력 손실 이런 것도 막 일어나는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는데, 그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이제 빈도 높은 게 이제 fatigue, 그냥 피로하다, 피곤하네, 약간 그런 거랑 고혈압, 이제 약간 하이퍼텐션이 되네, 약간 이 정도이고요. 부작용이 작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loss of appetite, 그러니까 식욕 저하. 그래서 23%가 식욕 저하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푸드 리액션도 21%. 그 다음에 역시 그 4단계 그 adverse effect는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rug related mortality occurred, 그러니까 그 약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으로 사람이 막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제 사망하는 경우는 이제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23%에서는 이제 프로틴 유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틴이랑 단백질이죠. 유리아는 이제 소변이라고 보면은 단백뇨입니다. 이거는 뜻으로. 자, 그래서 부작용까지 보고 이제 컨클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모노세라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노테라피는 뭐 하나라는 뜻이죠. uses one type of treatment, 그러니까 하나만 사용하는 겁니다. 병용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서저리를 하던가 아니면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하던가 하나씩만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그 테라피 같은 경우에 아파티닙은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싱글 드러그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를 복용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ight be an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로우도스라는 말이 이제 그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약을 많이 쓸수록 그 몸에 이제 부작용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 약의 복용량이 작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약에 대한 그 어떤 독성 같은 것들이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들이 나올 때 신약들끼리 이제 비교를 할 때도 이게 그 복용량이 줄어들면은 더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지나쳤었는데 스퀘이머스 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뜻이 뭐냐면은 이제 셀인데 shaped like fishe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fish 스케일 모양의 셀이라는 거죠. 한국말로 한다면은 뭐 비늘로 덮인 비늘 모양의 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을 붙여서 말하면은 편평세포라고 하게 됩니다. 비늘이 되게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폐의 편평세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이건 진행성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프로스펙티브 코드 스터디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 데스지로 아파티닌 모노테라피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counts for 25%에서 35% of lung cancer cases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30%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 베이스드 더블 케모테라피가 퍼스트 라인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옵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했는데 안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뜻은 뭐냐면요,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에서 플래티넘 컴파운드랑 다른 거랑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레즈맨이 이제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데, 요게 그래도 이제 그 서바이벌 타임이 1year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레저맨은 이제 식이요법 같은 뜻을 말하게 됩니다. 식이요법, 레저맨은 이제 룰이죠, 룰. 푸드나 엑서사이즈 하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것들, 방법들이 이제 30년 동안 이제 발전을 해왔어도 1year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DCR이 7.8%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